안녕하십니까. 주말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또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좀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님 구독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또 어제 바야흐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스님 한번 좀 따져봅시다. 그래서 따져보시게요. 이재명의 1인 천하, 과연 이 1인 천하가 될 것인가? 대권 정치 또는 대권의 꿈, 실현 가능성이 있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있는가 없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제 어제 날짜로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알았냐 몰랐냐.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고 합니다. 나는 몰라요. 두 번째, 백현동 옹백 아파트 4단계 상향조정,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정말 듣도 못한 전무후무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백현동 개발이 그렇게 실시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상향 조정을 해갖고 아파트를 지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거짓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진실이면 무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6월 28일 어제 증인신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8월 달에인가요? 그냥 뭐 결심 공판이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최후 진술, 이 부분에 대한 최후 진술, 또 검사의 어떤 법적 판단,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랄지 아니면 징역 1년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무튼 검사의 또 법적 판단이 있고 난 다음에 9월 중이나 10월 중에 이 사건이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스님이 전번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10월 중순, 길게는 10월 말일부터 2025년도 1월 말일 이 사이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 인생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10월 초나 9월 말에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스님 볼 때는 100% 유죄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그 유죄가 이제 633이니까 1심 끝났으면 3개월 안에 항소심 있고 나도 또 3개월 안에 상고심, 이제 대법 마지막 선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스님이 얘기하는 1월 말일까지라는 것은 항소심 정도의 결과는 나오지 않냐, 법적 판단은 나오지 않냐. 그런데 스님이 얘기할 때 10월 중순 말일부터 2025년 1월 말일 안에 이재명 대표의 모든 대권의 꿈, 대권 정치 실현 가능성은 정말로 희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유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온다거나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거나 집행유예로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의원직도 박탈돼야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딸당의 선거 자금 434억도 물어내야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됨으로 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과연 이재명 대표 마치 이런 말씀 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이 나라에 정말 유일무이한 마치 사이비 교주와 같은, 그래서 아버지란 소리를 듣잖아요. 사이비 교주와 같은, 황제와 같은, 광신도 뭐예요? 개딸과 같은, 광신도. 또 제명의 마을인가 그런 광신도들. 또 이재명 대표의 세력을 추종하는 박찬대나 정청래나 이런 분들, 맹신도들, 칠인회인가 철험회인가 이런 맹신도들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정치도 아닌 이런 걸 갖다가 믿고 따르고 추종을 하는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마치 이제 지리한 장마가 끝난 듯 해서 또 본 영상을 또 올려보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겠냐? 언제나 구속이 되겠냐? 스님이 발빠르게 구속이 된다 안 된다. 스님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삼가하겠습니다. 다만 운으로 볼 때 지금 오화운 이분의 그 스토리는 정치 스토리는 잘 알잖아요. 2006년 성남시장 낙선, 2008년 총선 낙선, 2010년 성남시장 당선, 14년 재선에 당선, 2017년도에 대선 출마에 낙선, 2018년도에 또 경기도지사 당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김문기 모른다. 또 백현동 옹백아파트 4단계 상향 조정 박근혜 국토부에서 아주 협박을 해서 그러면 직무유기로 아주 다스리겠다 이런 정도 협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과연 이게 참이냐 아니면 허위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 또 본인의 인생이 경각에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운으로 볼 때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금년이 지금 대운이 오화입니다. 오화. 자, 원국에서 이거 진상관 용인격의 무리용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관 용인격. 그래서 수가 용신이고 금이 희신이고 토는 용신의 병, 사주의 병, 화는 구신, 또 그럼 목은 약신. 금수 목운에 발복을 하고 활동은 매우 안 좋다. 이 오화가 들어왔다. 이 오화 안종. 이 오화는 지금 상관은 식신운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관, 식상태와 진상관이 행상관이 됐습니다. 진상관이 행상관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위와 백단이다. 아주 재앙이 100가지의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다. 자오충 오자충 오미압 오자충. 자, 오자충을 하게 되면 오화가 자수와 충을 하게 되면 우선 자진 합수가 깨집니다. 자진 합이 깨져. 자, 합이 깨지면 진중무토
들어오는 오중 기토, 사중 무토, 미토, 토가 한꺼번에, 물이 용신인데 토가 한꺼번에 싹 모였습니다. 싹 모였어. 그럼 이 물이 어찌합니까? 물이 고갈된다. 물이 흐를 수가 없다. 요지부동이다. 그럼 어떻게요? 을목은 계속 타겠죠. 지금 물이 이 불도 꺼지면서 나무를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불이 들어와서 물이 말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는 흙이 물을 다 억제를 시켜버려. 그럼 을목은 물을 못 먹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진중무토, 오중기토, 사중무토, 미토가 전부 합쳐갖고 토국수 하니까 탐재괴인. 탐재라는 게 뭐 돈을 탐하다. 돈을 추구하다가 문서가, 이거 문서입니다. 문서 명예가 실추되고 문서가 끊어졌다. 절단이 됐다. 또 그것만 그러냐? 불이 들어오면 사중 병화, 오중 정화, 미중 정화, 병화가 사중 경금을 갖다 이 물만 그런 게 아니라 인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정화, 사중 경금, 정화는 화극금 뭐야? 제살태과, 제살태과, 화극금. 자, 수를 도와주고 있는 금도 소진이 됐다. 수를 도와주는 금도 소진이 됐고, 이 물은 억제를 당해서, 그리고 말라서, 말랐다, 말랐다, 마르고, 그 다음에 토국수, 억제를 당해서 일주를 생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을목이 필요한 모든 기운, 좋은 기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진이 됐다. 모든 기운이 다 소진이 되버렸다. 소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소진되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기운이 80% 이상 운에서 소진이 되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도저히 내가 견뎌낼 수가 없는 운의 사람은 이승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죽고 시도 때도 없이 아프고 시도 때도 없이 뭐 다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시험 봐갖고 시도 때도 없이 합격을 하고 아니라고요. 일단 이 지금 오행의 기운을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스님도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 명리를 연구를 하면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 70에서 80% 정도는 정의를 한다. 오행 명리의 이 모든 부분들이 잘만 분석을 하면 그런 답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 30%는 뭐 결혼을 한다, 아니면 뭐 어느 부분에서 서포트를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100%의 어떤 그런 성과를 지금 가져오는 게 바로 오행 명리의 어떤 그러한 그 진가가 아닌가, 깊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은 제살태과의 운이요, 탐재 괴인의 운이다. 피할 곳이 없다. 지금까지는 보세요. 다 써먹었어. 이임수 다 써먹었어요. 그 다음에 금년에 공천할 때 갑진년에 갑목도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8월 18일에 전대가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누굴까? 뭐 이인영, 뭐 그다음 또 저 김두관,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뭐 각본에 의해서 안 나오고 그냥 1인 독재가 되면은 뭐 하니까 다 이미 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만한 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1인 천하라니까.
사입이 황제예요. 사입이 교주. 교주와 같이 그렇게 지금 1인 체제로 가고 있는 1인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데 감히 누가 와서 나를 천만의 말씀 여기는 내가 손을 안 봐도 밑에도 손을 봐갖고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런 경지까지 아주 최고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지금 멀리 보니까 설산 막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저 높은 곳에 저 산이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저 산 꼭대기에서는 저 산 꼭대기 정상에서 보는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거. 그러니까 사슴 한 마리가 올라가요. 그 산을 뒤에 뻑뻑 기어갖고 올라가. 결국은 고생해서 다 해서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대차 가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런 비경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다. 황홀경에 취해서 정말로 식음을 전폐할 정도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다. 하루 이틀 지나고 구경 오고 하고 하다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갈 수 있습니까? No way out. 갈 곳이 없어. 탈출할 방법이 없어. 그래 거기서 이제 점잖게 얼어 죽었다는 그건데 과연 그런 것이 또 스님 그 내리속을 상당히 스쳐가더라고요. 어렵게 올라왔다. 어렵게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진토가 지금 들어옵니다. 진토 8월 18일이면 지금 음력 7월이니까 진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을, 개, 무가 있죠. 을목 54일 이 안에 들어있어요. 또 이 달이 임신이에요. 금수. 그러니까 당대표 되는 것은 뭐 묻지 마라 갑자생이에요. 당대표. 거기까지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까 내가 교주니까 예를 들어 황제 아버지니까 그런데 고무줄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다 한계가 벗어나면 터지게 돼 있어요. 끊어지게 돼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스님이 볼 때는 여기까지. 당대표 되는 곳까지. 참 이상하죠. 당대표가 됐으면 이제 으쌰 해갖고 이제 192석 동원해갖고 그냥 윤석열 정부 그냥 때려 까고 이제 뭐 무법 천지가 되겠지. 아주 완전히 그냥 이제 거짓말 아니라 뭐 황제가 되겠죠. 황제. 교주도 그런 아주 유명한 교주가 없어. 전무후무한 교주요.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교주. 뭔 교주? 정치의 교주. 말도 안 된 정치의 교주. 말도 안 된 교주죠. 정치의 교주. 본인 사법유색회가 뭐 7건에 11개 혐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안고 있는 분이 펼치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님이 항상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가야 된다. 왜 이런 나라가 되고 있냐? 거기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제발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고 정말 글로벌한 세상에 아무데나 내놔도 대한민국 국민들 비자 없이도 막 빵빵 들어가고 우리나라 현찰 가지고 아무 데나 뿌려도 거기서 다 받아주고 말이지.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후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맹종하는 사람 광신도 맹신도 교주와 같은 이런 사람 교주가 진짜 교주면 괜찮게 사이비 교주랍니다. 말도 안 되는 교주요. 스님이 볼 때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스님 생각할 때는 끝나야 한다. 잘 되든 못 되든 법에 처벌을 받든 무혐의로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끝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끝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인 천하가 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장마도 온다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하는 거 제발 좀 확실하게 조금 이렇게 어필을 해달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운명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대선 후 꿈을 갖는다가 120%인데 대선까지 가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냐? 대권 쟁취할 수 있냐? 그런 실현성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스님은 대단히 죄송하게 일도 없다고 봅니다. 전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스님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제발 정치가 또 이런 반면에 윤석열 정부도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돼. 네. 앞으로 국민의힘 전대에서 지금 4사람 지금 출사표 던져갖고 지금 아주 뜨거운 경쟁, 이제 갈수록 비방, 이런 걸로 아주 지금 또 일관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돼요. 이분 잘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그 체제가 무너졌을 때, 과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 나라, 이 정국을, 윤석열 정부를 무난하게 갈 수 있고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 수 있는가? 거기 적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 사람을. 응? 지금 친윤, 비윤, 반윤 이딴 소리 이 멍청한 인간들. 응? 지금 그런 얘기할 때예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니까 스님 볼 때는 다 설명드리잖아요. 응? 자연의 법칙을, 자연의 이치를 거스릴 수는 없어.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든 4차원이나 예를 들어서 천지간의 하늘과 땅을 갖다가 이길 수 있어? 막말로? 아니 거대한 지금 해일이 일고 태풍이 오면 인력으로 막아져 그게? 그래요? 폭우가 쏟아지면 누가 막아요? 하늘에 가서 이렇게 막고 있어요? 막을 수 없어. 자연의 재해란 것은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그게 자연의 법리고 자연의 이치요. 이치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순리를 역행을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 재앙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많은 정치인들은 마음에 좀 새겨서 앞으로 좀 참다운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정치를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오늘 아침에도 바라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